안녕하세요. 특별한 공감대화의 방초록입니다. 사람들은요, 이분을 보고 작은 영웅이라고 부릅니다. 그의 키는 95cm. 하지만 그는요, 이 자신의 키를 땅에서부터가 아니라 이 하늘에서부터 재달라고 하는데요. 20살 청춘에서부터 그리고 20년이 지난 지금까지 누군가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시는 김영웅 씨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웅입니다. 반갑습니다. 아까 잠시 소개가 있었는데요. 작은 영웅. 굉장히 상반되는 단어죠. 영웅이라고 하면 굉장히 대단하고 커다란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작고, 물론 앤트맨 같이 작은 영웅도 있지만, 여러분이 보시는 저는 이제 키가 95cm 밖에 되지 않아요. 1m가 채 되지 않죠. 갖고 있는 질환이 있는데 희귀난치성 질환 골형성 부전증이라고 합니다. 골형성 부전증은 태어나면서부터 뼈가 굉장히 약한 몸을 가지고 태어나게 되어 있어요. 뭐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20살이 될 때까지 30번이 넘게 다리가 부러졌었어요. 그래서 거의 뭐 다치고 회복하기를 반복하면서 10년 이상을 병석에 그렇게 계속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어려움이 있었지만 우리 가족들이 굉장히 저를 따뜻하게 보살펴주고 이렇게 장애가 있다고 해서 숨기거나 부끄러워하거나 이러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런 가정 환경 속에서 굉장히 유년기를 보냈는데, 학교를 가려고 하니까 학교는 좀 다른 세상이더라고요. 우리 아이가 이 학교에서 이렇게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부모님들이 원하시지만, 학교 측에서는 이 친구가 우리 학교에 들어와서 공부를 하게 되면 다니다가 다치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선생님도 책임 못 집니다. 또 아이를 다치게 한 친구의 부모님도 책임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학교를 다닐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제가 다른 분들처럼 6년 내내 초등학교를 다닐 수 있는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학교를 다니지 못했어요. 중학교로 가려고 했더니 졸업장이 없다고 그래서 학교에서 입학 거부를 당했습니다. 대학교에 가니까요, 휠체어를 타고 다니니까 엘리베이터가 없고 계단밖에 없다. 우리 학교는 언덕백이다. 입학 거부를 당했죠. 그래서 항상 번번이 저에 대해서 안 된다, 하지 마라, 넌 약하니까 조심해야 된다라는 사회에 계속된 억압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한 번 더 생각을 더해서 도전을 해서 초등학교 때는요, 1년 뒤에 다시 학교를 찾아갔더니 세상에 교장, 교감, 담임선생님이 싹 바뀌신 거예요. 그래서 6학년 1년을 편입을 해서 개근상을 타고 졸업을 했고요. 그 졸업장을 가졌으니까 이제 의무교육이 다 된 거잖아요. 중학교에 또 입학을 할 수 있었죠. 고등학교도 진학을 했고, 대학교도 마찬가지였어요. 대학교도 제가 갈 수 있는 학교를 찾아서 갔죠. 제가 전동휠체어를 타고 충분히 공부할 수 있고, 제가 즐겁게 배울 수 있는 컴퓨터 공부를 통해서 대학도 무사히 진학을 했습니다. 굉장히 몸이 약하고 잘 부러지는 아이였지만, 제가 다녔던 중고등학교에는 몸이 불편한 장애인 친구들이 더 많았어요. 제가 전동휠체어를 탄 뒤로는 그 친구들이 식판을 못 들 때 대신 들어다주고, 이불을 못 깨고 빨래를 못 할 때 대신 도와주고 하는 일들을 하다 보니까, 나도 뭔가 할 수 있구나, 세상을 바꿀 수 있고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어릴 때 깨닫게 됐어요. 그러면서 대학을 졸업하면서부터 저와 같은 장애를 갖고 있는 친구들을 위해서 활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휠체어도 연결해주고 수술비도 연결해주고 장학금도 연결해주는 일들을 10년 넘게 꾸준히 해왔고요. 제가 그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까 저 혼자만의 고군분투 속에서 어떤 것들이 이렇게 저에게 장애물이 됐었나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바로 오늘의 주제, 관점이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지하철을 타고 가다 보면은 사람들이 항상 물어봐요. 자제분은 몇이나 되세요? 결혼을 하셨어요? 또 부모님은 살아계세요? 어디를 그렇게 직장을 열심히 다니세요? 이렇게 궁금한 것들이 굉장히 많으신 거죠. 그분들의 관점에서는 제가 굉장히 신기한 존재고, 어떻게 우리 사회에서 같이 살아가지? 라는 의문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 이제 가장 답답하고 어이없었던 질문은, 장애인이시잖아요. 그럼 빨리 죽는 거 아니에요? 장애인의 몸에 불편한 것과 수명에 연관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오해들을 많이 하세요.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저와 같은 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의 단체를 운영을 했었다고.
제 15년 정도 한 번도 저보다 나이 많은 분의 장례식을 간 적이 없어요. 예. 그만큼 장애와 그 수명과의 관계는 크게 상관관계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얘기들을 하시느냐? 민간보험에서도 장애인이 더 많이 다치고 큰 병에 걸릴 거라는 오해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관점의 차이로 우리 장애인분들이 일상생활하는데 어려움이 계속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과 관점이 부딪힐 때 사람들이 이 사람이 장애가 있구나, 이 사람이 또 건강하구나라는 것들에 대한 평가가 갈리는 것 같아요. 그런 관점과 관점의 차이가 어떻게 우리 세상을 다르게 만드는지 한번 볼게요. 바닥에 고무라진 글씨가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왼쪽에 있는 분은 숫자 6이라고 읽고요. 오른쪽에 있는 분은 숫자 9라고 읽습니다. 어때요? 둘 다 맞고 둘 다 틀리죠. 관점의 차이거든요. 또한 예로 한쪽에서는 문이라고 적은 글씨를 이렇게 반드시 놓고 읽었는데 반대편에 선 사람은 뭐라고 읽을까요? 곰이라고 읽게 돼요. 그냥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두 사람 다 맞고 두 사람 다 틀리다. 그건 굉장히 평등한 관점에서 보는 거고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먼저 그 글씨를 쓴 사람의 입장을 헤아리는 노력이 바로 우리 사회의 장애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많이 줄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편견과 차별을 줄임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생각을 바꿀 수 있는지 몇 가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여러분들 혹시 장애자, 장애우, 장애인이라는 표현 들어보셨죠? 장애자라는 말은 솔직히 나쁜 말은 아니에요. 그 이전에 귀머거리, 벙어리, 안진뱅이 같은 표현보다 훨씬 더 정제된 법률 용어였는데 끝에 자자가 한자로 놈자자다. 그래갖고 장애인분들이 싫어하세요. 이 용어가 나올 때 사회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은 1988년 서울 올림픽이 있었고 또 장애인 올림픽이 있었습니다. 전 세계에 있는 장애인분들이 다 한국으로 찾아왔어요. 금메달을 목에 걸고 국위선양을 하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셨죠. 그분들을 보고 이분들을 보니까 정말 장애인분들을 먼저 생각해야겠다라고 해서 만들어진 단어가 장애우예요. 근데 친구나 전우처럼, 하구나 전우처럼 끝에 우자가 들어가면 자기 자신을 지칭할 때 쓸 수가 없어요. 제 직업은 하구입니다라고 할 수 없듯이 장애우도 친구 우자를 쓰기 때문에 장애인분들이 사용하지 말아달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은 법률 용어로 장애인이라고 해야 됩니다. 가끔 이렇게 텔레비전에 보면은 높으신 분들이 나와서 우리 장애우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정책을 만들고 한다. 근데 장애인분들이 굉장히 싫어하시죠. 그런 표현이 적합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또 여성을 지칭하는 표현들 중에서도 그녀라는 표현이 있죠. 우리 사회자분도 그녀가 누가 이렇게 지칭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가만히 고민을 해보면 그 남이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습관적으로 그녀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요. 또 남편이 먼저 돌아가신 경우에 그 부인을 미망인이라고 하거든요. 한자로 따지면 아직 망하지 않은 사람. 예, 아직 돌아가시지 않은 사람, 남편을 따라서 죽지 않은 사람이라는 굉장히 쓰지 말아야 될 용어예요. 자, 관점의 차이에 따라서 우리가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고 충분히 높여준다는 표현이지만 장애우, 미망인처럼 속내를 들여다보면 굉장히 안타까운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관점의 차이로 우리가 좀 더 장애인에 대해서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들은 우리말을 할 줄 아시죠? 전부 다. 그리고 학교에서부터 영어를 배우고 또 좀 더 그 언어적인 스킬을 많이 구사하려고 하면 중국어라던가 일본어라던가 이런 걸 배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충분히 하기 위해서 한국어에 한글을 어려서부터 열심히 공부를 하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나라 말이 4가지나 돼요. 법적으로 정해진 게 3가지입니다. 자, 우리말, 한국어는 누구나 할 수 있죠. 그리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한글을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요, 수어라는 게 있습니다. 귀가 들리지 않는 분들이 손동작을 통해서 의사소통을 하는 방법이 수어, 수화라고 하고요. 이게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우리말이에요. 또 하나, 점자라는 게 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분들이 글자를 오돌도돌하게 튀어나와 있는 거 손으로 짚어서 읽는 점자라는 게 있는데 이것도 법으로 정해져 있는 우리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우리말 중에 3분의 1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앞이 안 보이시거나 귀가 안 들리는 분들한테 함부로 할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적어도 우리말 1가지 이상을 더 할 줄 아는 분들이니까. 제가 오늘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거는 이러한 관점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변화의 계기를 마련해주고
또 사소한 차별과 차이, 또 심각하게 더 나아가서는 폭력 같은 거를 예방할 수 있고, 최근에 있었던 미투 운동이라든가 뭐 장애인에 관련된 염전 노예 사건 같이, 그리고 우리가 뉴스로만 접했던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일상생활에서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자각을 하고 세상을 좀 바꿔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에서는 주로 이제 장애에 대한 편견, 또 장애에 대해서 갖고 있는 관점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장애인 당사자분들은 먼저 이제 다가가는 게 굉장히 불편해하시거나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강의를 다닐 때도 항상 이야기를 드리지만, 우리 보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장애인분들을 만날 때 먼저 다가가고 먼저 도움을 드려야 되냐고 물어보고, 또 이렇게 친구가 되어주려고 하는 관심, 그냥 관점만큼 중요한 게 관심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얘기를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관심을 가져달라.